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 수정 제14조를 위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려왔고 일부는 전국적 금지 명령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은 시민권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력한 공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모든 미국 출생자를 시민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이 행정명령은 불법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시 다룰 경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시민권 관련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군사 퍼레이드와 강경 발언을 통해 핵 3위일체를 포함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방장관 등지는 미국과의 화상통화에서 대중 억제나 봉쇄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신 항공모함 푸젠호는 대만과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항행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는 지역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서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대만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외교적 자신감이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미중 간 장기적 경쟁과 잠재적 갈등 시대를 대비하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제기된 오픈 AI 재정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젠슨 황 CEO는 공급망 파트너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AI 칩 수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신뢰를 활용해 기업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엔비디아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비용을 낮추고 파트너사의 신용 위험을 완화하며 AI 생태계 전반의 자금과 기술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는 CoreWeave, 인텔, xAI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며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미 상무장관 러트닉은 한국에 추가적인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수준에 더 가까운 조건을 한국에 압박하지만 한국은 이미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경제 규모가 작고 달러 유동성도 제한적이어서 무리한 합의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현대차 미국 공장 불법 체류 단속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어 정부가 미국 요구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의 성패는 미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핵심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는 열려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비핵화 논의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고수하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망상적 집착으로 규정하면서 대신 평화적 공존과 같은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10월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보다는 개인적 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김정은과의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정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북한을 기정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입장을 굳히고 있고 이는 워싱턴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신규 신청자 또는 스폰서 기업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H-1B는 외국 전문직, 미국 내 유학생, 의사, 연구자 등이 취업할 수 있는 주요 경로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온 제도입니다. 새 정책은 2026년 3월 시작되는 추천부터 적용되며 기존 비자 갱신자에게는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해명했지만 초기 발표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직원들을 급히 귀국시키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민 변호사들은 법적 절차 미비를 근거로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해외 이전 가속화, 농촌 병원 및 연구기관 인력난 심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과 연관될 수 있다며 특히 임산부에게 복용을 피하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FDA가 경고 라벨을 수정하고 임산부와 어린이의 복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산부인과 학회 등 의학계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경고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소아 백신 접종을 나누어 맞을 것을 권고하고 동시에 루코보린, 비타민 B9 유도체를 자폐증 증상 치료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계와 환자단체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주장과 정책이 임산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캔브의 임시 CEO 커크 페리는 이번 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곧 발표될 자폐증 원인 보고서에 임산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잠재적 원인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캔부 주가는 하루 만에 9% 하락하며 회사 내부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 결과는 엇갈리는데 일부 연구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ADHD 위험 증가의 연관성을 보고했지만 대규모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캔부는 안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FDA와 의료단체들의 지지를 인용해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은 투자자 압력과 경영진 교체 등 불안정한 회사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묘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텔과의 50억 달러 투자 및 협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독점 금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주요 AI 칩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20 칩을 외면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자체 차세대 칩을 공개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칩 수출을 더욱 제한하고 추적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어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전략은 한층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시도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의 글로벌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국채 발행 비용을 낮추긴 하지만 전체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진 못하며 단기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이자 지출은 약 1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방비보다 많아지고 있어 전체 예산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채의 약 80%는 만기가 20년에서 30년인 중장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자율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단기 금리 인하로는 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채 시장은 단순한 단기 금리 움직임보다 인플레이션 위험, 재정 정책, 연준의 독립성, 투자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발행 전략 조정, 단기 장기 채권의 균형,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장기적으로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동부 국경을 넘어와 나토 전투기가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경 인근 주민들이 전쟁이 자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택 파손 등 물적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이어져온 러시아와의 방화, 사보타주 등 하이브리드 전쟁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 군사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와 나토는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드론 대응 매뉴얼과 훈련을 준비 중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명확한 지침 부족과 피난시설 부재로 불안을 호소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폴란드가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